안녕하세요. 저는 화서초등학교 교사 민재홍입니다. 오늘은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3, 4학년용 교재 30쪽에서 33쪽, 익힘책 18쪽에서 20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단원 그럴 줄 알았어에서 2차 시 추리한 것을 말하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1번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추리를 하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추리가 무엇인지 아나요? 추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리라는 것은 다양한 언어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추리의 뜻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짐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한 아이가 나와 있죠? 무언가를 살펴보고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자기 자신의 짐작에 수원화성과 관련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것을 살펴보고 이러한 생각을 짐작하는 것, 이것을 추리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촌프와 엠마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발자국도 찍혀있고 창문도 열려있고 그 다음에 화분도 깨져 있는 듯한 상황인데요.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촌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랬더니 엠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추리를 할 수 있어. 우리 집 개 뿌삐가 창문으로 뛰어나간 것이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면은 즉 그림 보시죠?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물음표로 지금 움직이는 아이가 원래는 문이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뛰어나오다가 화분이 깨졌고요. 그 다음에는 발자국이 찍혔는데 이 발자국 모양이 어떤 발자국이에요? 네, 강아지 발자국이죠. 그래서 엠마는 이와 같이 추측한 겁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집 개 뿌삐가 아마 창문으로 점프를 했고 이 점프를 함과 동시에 바깥에 있는 화분과 부딪혀서 화분이 깨졌고 그 다음에 흙이 묻은 발로 잔디밭을 밟아서 이와 같이 발자국이 아마 찍혔을 거야 라고 추리를 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엠마가 추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했어요. 자, 한 상황씩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새로운 단어가 나와 있죠? 파악과 비추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악인데요. 파악은 다양한 언어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파악의 뜻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이나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암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것을 이것저것 내용이나 상황을 살펴보고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을 파악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 인원 파악이 모두 끝났다 라는 예문이 있는데요. 인원이라는 건 사람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림과 같이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을 인원 파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몇 명인지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지금 파악된 이유라는 거는 무언가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지금까지 알게 된 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는 이 정도이다를 말을 할 때에 파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추다인데요. 다양한 언어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무엇에 견주거나 관련시켜 생각하다인데요. 예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무엇에 견주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사실에 갖다 대어 보았더니 이것이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관해지는 작업을 비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예문으로는 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그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자, 비추다. 원래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 올바른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한다면 범인으로 지목이 될지라도 평상시 행동에 비하면은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이 과정을 비추다, 비추어라고 나타냈죠. 네, 이와 같이 비추다는 무엇에 견주거나 관련시켜 생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1번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며 상황 파악하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화분은 떨어져서 깨져 있어. 조금 떨어진 곳에 개의 발자국이 있네. 네, 창문이 원래는 닫혀 있었나 보죠. 그런데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화분이 떨어져서 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개의 발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개가 움직이다가 화분도 깨트리고 창문을 열고 나왔고 그러다가 발바닥도 찍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2번 겪은 일이나 아는 내용에 비추어 보기. 네,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 뽀삐는 할아버지를 좋아해.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 뛰어다닐 때가 많아. 자, 뽀삐가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겪은 일을 떠올려서 비추어 본 거죠. 그래서 이번 일도 아마 그때와 비슷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촌프가 추리를 하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옆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촌프의 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왔죠. 온 다음에 공책에 무언가 묻고 필통도 생겨났어요. 나중에 들어온 촌프는 어리둥절한 거죠. 자기가 있을 때는 분명히 공책에 묻어있지도 않고 필통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입니다. 촌프가 잠시 방에서 나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함께 추리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추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누군가 왔다 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촌프가 없는 사이에 없던 낙서도 생기고 필통도 책상 위에 올려놔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촌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2번 촌프의 생각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아까 배웠던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1번 자세히 살펴보며 상황 파악하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 보면 어림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이 어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림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어림의 뜻은 무게나 길이 등이 어떠한지 이유를 생각해서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무게나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 다음에 긴지 짧은지 이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게 아니라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짐작하는 것을 어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없던 공책에 낙서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없던 필통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예요. 겪은 일이나 아는 내용에 비추어 보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흙은 아마도 찰흙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 예전에 동생이 찰흙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생이 방에 와서 공책 위에서 찰흙을 가지고 놀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 필통 또한, 분홍색 필통 또한 동생일 것이니까 아마 동생이 왔다고 촌프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겪은 일이나 아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촌프가 추리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촌프의 생각을 보면서 알맞은 문장을 써보세요. 그랬어요. 자, 원래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동생이 방에 들어와서 촬영막대를 내 공책 위에 두었던 것이 틀림없어.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왜냐하면 어떻게 쓰는지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할 때 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공책에 흙이 묻어 있어. 막대 모양이야. 동생이 아마 촬영 막대를 만들고 있었어. 책상 위에는 동생의 필통이 있어. 생략되었지만, 그러니까 동생이 방에 들어왔던 것이 틀림없어 라는 거죠. 4번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아래와 같은 발자국을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추리한 것을 발표해 봅시다. 그랬어요. 여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발자국이 찍혀 있죠? 잘 가다가 보면은 발자국이 2개씩 가다가 갑자기 큰 자국이 남아요. 그 후에는 발자국이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나오죠. 이럴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우리가 추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쪽 위에 한번 선생님이 예상한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걷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발자국이 찍혔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발자국이 없죠.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발자국이 찍혀 있으니까 누군가 걷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 갑자기 큰 자국이 생기죠? 원래는 발자국만 나오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 이때 걷고 있던 사람이 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앞으로 넘어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갑자기 모래가 막 흩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넘어졌다라고 선생님은 추리해 봤어요. 다음으로는 넘어질 때 한쪽 다리를 다친 것 같다인데요. 저 제일 끝에 있는 발자국, 한 줄로 되어 있는 하나의 발자국을 봤을 때에는 아마 넘어질 때 다쳐서 한 발자국으로 나머지는 이동을 한 것 같다라고 추리해봤습니다. 다친 발을 땅에 닿기에는 아프기 때문에 한 발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와 같이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짐작하는 것을 추리라고 합니다. 익힘책 18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힘책 18쪽입니다. 1번, 빨간색으로 표시한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원고지가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면, 나는 이런 일을 이미 경험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여기 있는 비추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앞에 문장과 옆에 있는 단어들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써봤나요? 이 비추다라는 것은 경험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것을 말을 하겠죠? 다음입니다.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봅시다. 자, 예시로 나와 있는 건 파하기, 파하가였다. 2가지가 나와 있죠? 먼저 1번입니다.
인원 가로 모두 끝났다. 자, 파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봤더니 파악하였다의 경우에는 문장의 끝에 와야 되겠죠? 근데 괄호가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에는 인원 파악이 모두 끝났다가 맞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태풍이 지나간 마을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였다.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마을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파악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3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봅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것을 파악할 때는 무엇에 비교하거나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행동에 괄호, 그 다음에 보았다 또는 여러가지 사실에 괄호,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세 글자짜리 단어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방금 언급한 그 단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비추어입니다. 비추어 보았다. 행동에 비추어 보았다. 사실에 비추어 보았다. 이것을 활용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4번입니다. 추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이에요. 잘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랬어요. 자, 추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짐작하는 것이다. 추리를 할 때는 내가 본 것,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 등을 모두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을 혹은 무엇에 대하여 추리를 하다, 추리하다와 같이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그렇다고 한다면 추리를 할 때 잘 생각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써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걸 잘 생각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방금 읽은 거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본 것,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 지금 밑줄 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리를 할 때는 이와 같이 내가 본 것,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연결해보세요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추리할 이란 단어와 추리한 이란 단어가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가 아까 괄호 내용을 들어보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엔 앞으로 무엇을 괄호 할 때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 형태가 맞을까요? 먼저 엠마가 아까 추리한 내용을 추리는 예전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엠마가 아까 추리한 내용을 들어보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는 이미 한 거고 할은 앞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앞으로 무엇을 추리할 때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인데요. 추리할 때 하는 말과 추리하는 방법을 연결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보면 두 가지 글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글 한번 선생님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화분은 떨어져서 깨져 있어. 조금 떨어진 곳에 개의 발자국이 있네. 자, 지금 어떤 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겪은 일이나 아는 내용에 비추어 보기. 두 번째, 자세히 살펴보며 상황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서 방금 선생님이 읽었던 부분은 겪은 일이 아니라 지금 본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며 상황 파악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 뽀삐는 할아버지를 좋아해.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 뛰어다닐 때가 많아. 이것은 경험한 거죠. 그래서 겪은 일이나 아는 내용에 비추어 보기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추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앞에서 배웠던 그 그림이죠. 이 그림과 관련해서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자국의 모양을 잘 살펴봐야 해. 그래, 처음에는 걷는 모양, 다음에는 뛰는 모양이야.
뛰다가 괄호 같아. 그래, 넘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어. 왜냐하면 모래가 막 흩어져 있어. 그 다음 발자국의 모양을 봐봐. 왼쪽 발자국만 있어. 한쪽 발로만 괄호 나와 있죠. 그래, 그런 것 같아. 한쪽 다리를 다쳤나봐. 넘어져서 다친 것을 짐작할 수 있어. 자, 이와 같이 대화가 오가는데요. 첫 번째, 밑줄. 여기에는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네, 앞에서 보면 뛰다가 어떻게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장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넘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뛰다가 넘어진 것 같아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그래, 넘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밑줄 볼게요. 한쪽 발로만 괄호 나오죠. 자,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한쪽 발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한쪽 발로만 뛰어가는 것 같아. 어쨌든 이동함과 관련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 먼저 계획 개요에서 1차시 글로 쓸 내용을 적은 계획표 알아보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